지난 주말 곳곳에 많은 눈이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눈. 차가 못 들어오니까 완전 그렇게 하고 여기는 이제 아직도 이제 계속 무너지고 있고요. 한반도 해안 지역을 강타한 폭설 피해 현장과 그 이유를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전라남도 무안군에 위치한 백항마을. 적설량 40cm라는 기록적인 폭설이 지나갔지만 마을은 여전히 눈 속에 갇혀 있습니다. 생전 처음 겪어보는 폭설에 손쓸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주민들. 이곳에서 50년 넘게 지내온 이장님에게도 낯선 광경이라고요. 이 마을에서 이제 군생활 빼고 쭉 살아왔는데 처음 같아요. 엄청나게 왔어요. 눈이 이렇게 이제 보니까 그렇지. 저 작물들도 지금 며칠째 지금 안에 숨어 있잖아요. 마늘, 양파, 양배추 전부 좀 있어요. 주민들의 피땀으로 일군 농작물은 눈 속에 그대로 파묻혀 있었는데요. 얼었다가 녹으면 이제 냉이 입지요. 냉이 입으면 여기 밑에서부터 이제 여기서 썩은 병이 와요. 그러면 이제 생산할 수가 없죠. 생산 제품이 안 돼야 버리죠. 이거 지금 썩은 병이잖아요. 이것이. 예. 아, 이렇게. 잎 사이사이에도 눈이 들어차면서 양배추는 그대로 얼어붙기 시작했고 이어진 냉의 피해로 잎이 찢어지고 누렇게 변색돼 팔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죠. 200평에 한 150만 원 정도 기준을 하면 올해는 40만 원, 막 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들지도 못하죠. 지금. 뭔 말하겠어요? 인근의 또 다른 마을. 바닷물을 끌어다 육상 양식장을 하고 있었다는 주민. 광어를 키우던 양식장은 쌓인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천장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양식장을 바치고 있던 철근들은 휘고 주저앉아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죠. 속절없이 무너지고만 7동의 양식장들. 여기는 이제 아직도 이제 계속 무너지고 있고요. 오늘도 계속 이렇게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쇠파이프가 이제 떨어지는 소리라거나 부딪히는 소리라거나 이게 들려요. 와, 정말 위험하네요. 네, 들어가진 못하죠. 웬만하면 안 들어가는 게 좋죠. 안에까지는. 복잡하게 얽힌 파이프와 전선들이 방치되고 있지만 눈이 다 녹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복구 작업. 양식장 주인은 25년간 키워온 이곳을 손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 짓거나 철거하거나 이렇게 한다 그러면 뭐 최소 비용이 한 20억 가까이는 들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폭설 피해는 다른 서해안 마을에도 이어졌습니다. 충남 서산의 중앙마을. 여기 지금 다 이렇게 얼음 눈이 아직 녹지는 않았잖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전체가. 폭설과 함께 얼어버린 마을 앞바다. 주민 대부분이 어업일을 하고 있지만 며칠째 얼어붙은 바다에 발이 묶여 배를 띄우지 못하고 있다고요. 여기 쳐주고 토요일, 일요일 굉장히 심해졌고 일요일 날 아침에 보니까 완전히 이제 다 결빙된 상태가 됐었죠. 불 양식도 좀 하시고 강타 작업하고 그래서 지금 가보지는 못했고요. 얼어붙은 20헥타르의 굴 양식장은 배로 접근조차 힘들고 갯벌의 감태는 바다 얼음에 뿌리째 떠밀려가 그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전국 각지에서 눈이 쏟아졌지만 유독 해안 지역에 집중된 이번 폭설. 대체 그 이유가 뭘까? 해수면 온도가 다른 여타 겨울보다는 가장 뜨겁습니다. 근데 굉장히 찬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내려오는 강도가 강했기 때문에 해상에서의 찬 공기하고 해수면 부근에 있던 따뜻한 공기랑 충돌을 하게 되면서 눈구름대가 만들어집니다. 예년보다 따뜻했던 바다에서 올라온 수증기와 북쪽에서 내려온 차가운 공기가 만나 해안가 주변에 많은 눈구름이 생겨났기 때문인데요. 폭설 피해는 동해안에서도 이어졌죠. 강원도 속초에선 5톤 선박이 눈 무게를 버티지 못해 가라앉기도 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접수됐을 때는 선박이 없어졌다고 잃어버렸다고 신고를 받았고 인근 방파제 쪽에서 약간 침수된 상태에서 발견이 됐는데 시간이 지체되다 보니까 침몰까지 상황이 간 거예요. 눈하고 바람의 영향이 좀 심했어요. 3일 뒤 가라앉은 선박을 들어올리기 위해 크레인까지 동원됐고 무려 8시간의 작업 끝에 임양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올해 폭설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심한 폭설이 내릴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더 심할 수 있고요. 우리가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굉장히 그런
기후적 변화 때문에 더 많은 양의 눈, 겨울철에 예보가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 비닐하우스들이 되게 많네요. 경기도 포천의 한 마을. 유난히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살고 있다는 이곳은 캄보디아 이주 노동자가 잠을 자던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이주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된 지 1년.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까? 내가 여기 하우스 해요, 여기서. 더우니까 춥죠. 근데 요즘 비닐하우스 따뜻해요. 난방장치하고 공풍기 이런 거 설치돼갖고 따뜻해요. 지금 뭐지 개선 하나가 짓고 그래요. 사람들 저 보면은 저 근로자들 그 집을 짓고 이렇게 거기다가 뭐 샤워장 다 갖춰놓고 개선들 그냥 다 하나. 과연 그럴까? 아직도 많은 이주 여성 노동자들은 이런 옷막 같고 짐승우리 같은 기숙사에서 살고 있습니다. 계세요. 지역 이주 노동자 센터장과 함께 숙소를 찾았는데요. 여기가 주방인 것 같은데. 한낮에도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이곳.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기엔 너무나 열악해 보입니다. 여기 지금 바닥도 그냥 뭔가 합판 같은 거 깔아놔가지고. 결국 조명을 켜고 들어간 제작진. 흡사 폐가와도 같은 이곳은 놀랍게도 현재 3명의 이주 노동자가 살고 있다는데요. 그 가건물 안에 화장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깥에 이렇게 밭에 썩은 나무 판자를 얼기설기 덧대 만든 간이 화장실. 최소한의 위생과 안전조차 담보할 수 없어 보이죠. 요게 잠금 장치인가 보다. 잠기지도 않을 것 같아. 안전장치도 갖추지 못한 가건물을 이주 노동자의 숙소로 사용하는 것.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걸까요? 그 농지 위에는 사실 사람이 살 수 있는 어떤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농지법과 건축법을 위반한 거고요. 근데 그 숙소를 기숙사로 제공했다라고 하면 또다시 그 근로기준법의 위반이죠. 노동자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자가 제공하는 기숙사는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런 환경을 조성하지 않은 비닐하우스 숙소는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 위반이죠. 이주 노동자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 다시 현장을 찾았습니다. 들어가도 돼요? 방 추워요? 기본적인 난방조차 되지 않는 숙소. 한겨울엔 냉동고와 다름없는 온도. 바람 들어. 집안이나 밖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집 안 추워요? 추워. 집 많이 추워요. 여기가 없어, 이때가 없어, 다 없어요. 과연 방 안의 실내 온도는? 지금 여기 방 안인데도 온도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방 안의 온도는 고작 영상 3도. 생활하는 것 중에 뭐가 제일 불편해요? 화장실. 화장실? 네. 집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외부 화장실. 수압이 낮은 건 물론이고요. 온수는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하는 형편이라는데요. 낙후된 거주지 환경, 과연 이 집만의 문제일까? 들어가도 괜찮아요? 네. 그나마 이 마을에서 가장 쾌적한 환경을 자랑한다는 한 이주 노동자의 숙소. 하지만 열악해 보이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캄보디아. 캄보디아? 네. 이 집에서 뭐가 제일 불편해요? 화장실. 손전등 없이 나아갈 수 없는 길. 쭉 걷다 보면 보이는 이것은 바로 여기에요? 네. 열악하디 열악한 환경. 그런데 이런 숙소에 살면서도 매달 월급에서 숙소비가 공제된다고요. 집 월세는 어떻게 돼요?
23만 원? 한 달에? 네. 내고 있는 거예요? 비싸지 않아요? 비싸. 이주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달라진 건 단 하나도 없는 상황. 무엇보다 이런 가건물은 화재에 취약한데요. 실제로 이주 노동자의 숙소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선 비닐하우스는 물론 컨테이너 등 가건물 숙소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수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왜 개선이 되지 않는 걸까? 가설건축물을 비싸게 제공해서 근로자들이 있는 경우에 저희가 한꺼번에 들어내기는 힘들다는 얘기죠. 근로자가 희망한 경우에는 사업장 변경을 다른 사업장으로 갈 수 있도록 변경을 해주고 있는 거죠. 전문가는 어떻게 생각할까? 사업장 변경을 하면 2, 3개월은 일을 하지 못해요. 내가 그 기숙사를 보고 고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또 고용센터가 지정해 주는 곳인데 농촌 지금 뭐 8, 90%가 다 이런 가설건축물인데 지금보다 더 좋겠다고 하는 기대를 갖기가 어렵잖아요. 인간답게 살다 안전히 고국으로 돌아갈 최소한의 권리, 당연히 이들에게도 있습니다.